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친구 현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나 현수야. 혹시 통화 가능해? 현수야. 지금 한 5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워낙 바쁘니까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이따가 너네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어? 이따가 몇 시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말이야. 시간은 너한테 맞출 테니까 가능한 시간 말해줘. 근데 내가 엄청 바빠서 빨라도 밤 11시 정도에나 집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늦는 거지?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내가 11시쯤 너네 집 앞으로 갈게. 근데 혹시 무슨 급한 일 생긴 건 아닌 거지? 그때 당시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순간 제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자 현수가 대답했어요.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네 얼굴 본 지 오래돼서 그렇지. 너네 집 앞에 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보자고 한 거야. 그럼 다행이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전화를 끊고 또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일이 어찌나 많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됐고 급히 집으로 향했는데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현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 11시면 많이 어두운 시간이었음에도 멀리서도 현수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는 모습에 순간 울컥하는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 참 많은 일을 겪다 보니 그 모든 상황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현수 곁으로 뛰다시피 달려갔더니 현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그냥 삼각김밥이랑 우유로 때웠지 뭐. 바쁘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일해야지. 그럼 퇴근한 거니까 잠깐 시간 되는 거지? 그렇지 뭐. 원래는 대리 뛰는 날도 있는데 너 온다고 해서 오늘은 쉬기로 했어. 너 그러다 병 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괜찮아. 그나마 다행인 건 몸뚱아리는 아주 건강하다. 라며 제가 배시지 웃자 현수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 지금까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잠깐 밥 좀 같이 먹어줄 수 있지? 뭐? 아직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속이 안 좋아서 내내 못 먹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너 보자마자 막 배가 고파지는 거 있지. 내가 오다 보니까 저 밑에 삼겹살집은 늦게까지 영업한다고 하더라고. 1시간 정도만 나한테 시간 좀 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현수가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다시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현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저녁으로 삼각김밥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려고 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수의 따뜻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기에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현수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제게 물었어요. 민준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고마워서 그렇지.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마워서 그렇지. 우린 친구인데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넌 나를 조건만 보고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난 조건이 아주 형편없는 편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라는 현수의 말에 제가 다시 피식 웃었는데요. 청승 그만 떨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프다니까. 현수가 다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까지 곁들여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 그런지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 나른한 졸음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식사가 웬만큼 끝나가자 현수가 제 점퍼 주머니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뭔가 하고 꺼내보려고 하자 현수가 급히 말렸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 돈을 좀 모아봤어. 돈을 모으다니? 어머님 병원비도 꽤 나온다고 했잖아. 명색이 우리가 친구인데 모른 척 할 수 있어야지. 됐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돈은 무슨 돈이야.
너 친구들 성의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수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는데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니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친구끼리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넌 모른 척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친구도 아니고 그냥 받아.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거하게 밥이나 사던지 해. 진짜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제가 다시 울먹이자 현수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나중에 밥이나 꼭 사라. 그리고 내 주제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견뎌내야 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는다고 하더라고. 그건 나도 아는데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 대학 떨어졌을 때 해줬던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해줬거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너도 곧 힘든 시기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혹시 도움 필요하면 전화하고. 현수가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힘든 시절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제게 쇼핑 봉투 하나를 더 건넸어요. 이건 별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다고 주시더라고. 반찬을? 엄마가 병문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우선 내가 너랑 얘기해 본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가끔 반찬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알고 있고.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그동안 네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땐 그냥 도움 받아도 돼. 라며 현수가 반찬이 든 봉투를 건넸는데요. 몸보신이 될 만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돌아갔지만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고 해야 할까요?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평생을 회사만 다니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사업을 한다고 선포를 했고 엄마가 아버지를 뜯어 말렸습니다. 여보, 사업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월급쟁이에서는 평생 돈 못 번다니까 그런다. 나랑 같이 입사했던 내 동기는 진즉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잖아. 그때 그 동기가 나랑 같이 나가서 사업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당신이 말리는 바람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잖아. 그때 나도 같이 사업했어 봐. 우리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걸? 아버지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 주변에도 보면 사업하다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난 말이야, 크게 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지금처럼 벌어서 자식들 가르치고 조금 쪼들리면 아껴서 알뜰히 살면 되잖아. 혹시 돈 때문에 불만인 거면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당신이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막 뽑아준대? 이 사람아, 일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설령 당신이 일자리를 구한다 치더라도 종일 일하고 얼마나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왜? 내 친구 중에서도 요즘 다시 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200도 넘게 받는 친구가 있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나는 소리야? 체력도 약한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할 생각해. 그리고 이미 사업하기로 다 얘기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한 듯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두 분이 한동안 말다툼을 이어가고 있던 중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고 사업 준비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며 후다닥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질 않으니 보통 걱정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엄마가 말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뭐에 한번 꽂히면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 참 걱정이야. 그때는 내가 울며 불며 말려서 포기했는데 그 동기란 사람이 사업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내내 원망했잖아. 그러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볼 때는 네 아버지는 절대 사업할 체질이 아닌데 진짜 걱정이 태산이다.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업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뒤 결국 아버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지인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차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인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잘 될 거라고 했지. 우리 이번 달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여보,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야. 이왕 시작한 거 잘해야 하니까 항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해. 걱정하지 마.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 만큼만 해도 절대 망할 일 없다니까. 라고 말하던 아버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갔고 반대만 하던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아끼면서 살던 엄마에게 아버지가 명품백도 선물하고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사업은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한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른 회사 알아볼 생각해. 엄마가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했는데요. 아버지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기, 이 집도 곧 넘어갈 것 같아. 뭐? 집까지? 정말 미안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지? 아버지의 말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작은 전셋방이라도 하나 알아보던지 해야지 뭐. 그럴 만한 돈이 있겠어? 그동안 사업 잘 된다고 당신이 사줬던 명품백이랑 돈 될 만한 거 다 팔고 하면 얼추 작은 전셋집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생각해. 당신이 그렇게 축 처져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이야. 여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부인데 그건 당연한 거지. 나랑 같이 사업하던 친구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 내밀었다고 하더라고. 뭐? 사업이 망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당신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사업 중 망했다고 이혼을 하다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네. 앞으로 나도 나가서 돈 벌고 하면 그냥저냥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그날 아버지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는데요. 그동안은 여리여리하게만 보이던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집안에 위기 상황이 닥치자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결국에는 엄마가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성희야, 잘 지냈지? 그래,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저게 다른 게 아니고 니네 집 식당 하잖아. 혹시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해서 연락했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일 좀 해보려고 해.
그게 말이야. 우리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렵게 전화했어. 난 설거지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꼭 좀 부탁할게. 그래, 고맙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다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지.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와중에 공부가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어.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엄마도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아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걱정할 거 없어. 내 학비 정도는 내 손으로 벌고 싶어서 그래. 무리되지 않게 알아서 잘 할게. 라며 엄마를 설득한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친척분들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어느 날은 큰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드신걸요. 내가 듣자 하니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면서. 지금껏 편히 살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재수 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리 말해주니까 내가 다 고맙구나.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내내 후회가 되는구나. 큰아버지가 허공을 응시한 채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아버지는 집안의 막내로 큰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에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막내는 네 큰형이 어버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형한테 잘하고 살아. 막내 대학도 큰형이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그 말을 귀가 닳도록 듣다 보니 나중에는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큰일이 터지자마자 큰아버지가 나서는 모습에 할머니 말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그날 큰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놀랄만한 말을 꺼냈거든요. 이걸로 대학 학비 보태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지금 벌고 있고 정 안 되면 학자금 대출 알아봐도 되는걸요. 학자금 대출은 이자 안 나가는 줄 알아? 정 미안하면 나중에 지업해서 원금만 갚던지 하고 얼른 받아 넣어. 형편이 그럴 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민준아, 너 큰아버지가 왜 큰아버지인 줄 아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어서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 라는 큰아버지의 말에 옆에 있던 큰엄마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가 조카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겠니? 괜찮으니까 받아. 그리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큰엄마가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도 모르게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따뜻한 가족들이 있어서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큰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무리하게 일을 하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고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몸이 아팠음에도 참고 일을 하다 보니 더욱 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더욱 그리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뒤 엄마는 수술을 한 뒤 건강관리를 해야만 했고 저는 결국 휴학을 한 채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오며 가며 도와주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 또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저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들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큰아버지가 괜찮은 일자리도 알아봐 주셔서 아르바이트보다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큰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일이 운전을 하는 일이다 보니 그날도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진눈깨비가 내렸고 정말 조심조심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사고 소식을 전했더니 차주분께서 나오겠다고 대답하는 모습에 전화를 끊고 기다리던 중 왠지 모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억울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주분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온 세상이 뿌옇게 변해 있었고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차주분이 뛰어왔는데 눈물을 쏟고 있던 제게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어디 다친 거예요? 아닙니다. 다친 건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바빠서 잠깐 여기 세워뒀는데 내 잘못이 크네요. 많이 놀랐죠? 네? 아닙니다. 주차선 안에 주차하신 거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는걸요? 저기 그냥 가세요. 차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차주분이 제 등을 떠밀었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냈으니까 처리를 해야죠. 저기, 사실은 내가 저기 교회 목사예요. 딱 보니 아직 학생 같은데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가도 돼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냥 우리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가도 돼요. 차주분이 당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전히 서 있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그래요? 설마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대신에 나중에 학생도 같은 일이 생겨서 상대방이 학생같이 당황하고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라면 나처럼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명함이라도 하나 주시면 나중에 꼭 은혜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전에 했던 약속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약속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생기면 저도 꼭 목사님처럼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운전 조심해서 하고요. 라며 차주분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손을 흔들며 요유히 사라졌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럽기만 하던 세상이 순간 다시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렸으니까요. 그 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대학도 졸업했고 나름 중견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풍족하진 않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엄마도 건강을 회복했고 아버지도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회사 여자 동기가 제게 물었어요. 민준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는걸요. 아니지, 평생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요? 민준 씨 정도면 완전 괜찮은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자금 모으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서요. 이번 생에서는 그냥 결혼 포기할까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돈 없는 남자 완전 싫어한다면서요. 그렇긴 하죠. 동기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는데요. 아마도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으로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 큰아버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서 잠시 멈추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깜짝 놀란 채 차에서 내렸더니 뒷차 운전자가 뛰어와서 제게 말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가봐야 하거든요. 혹시 명함 하나만 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말에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랐고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저기 저 진짜 급해서 그런데 명함 좀 주시겠어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급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줬고 그녀가 차를 타고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심부름을 한 뒤 큰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차를 수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큰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사고를 냈던 그녀였고 제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꼭 살해를 하고 싶다며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며칠 뒤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 자리에 그녀의 가족들이 전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님과 부모님까지 전부 앉아 계셨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제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요. 그녀의 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젊은 사람이 어쩜 그리도 배려심이 많을까나.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젊은이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배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서 눈앞이 노래져서 그 길로 저승길 가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할머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러게 내가 조금만 먹으라고 했더니 무슨 먹방 유튜버처럼 먹으니까 완전 급체한 거잖아. 그러게 말이다. 그날 눈앞이 샛노래지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많을 수가 있을까나. 우리 손녀한테 빨리 가보라고 했다며.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는걸요. 별일 아니긴 뭐가 별일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 볼수록 마음에 드네. 라며 할머님이 제 손까지 잡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 집 가족들과 식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에도 할머님이 제게 몇 번 더 전화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게 좀 이상한 건 알고 있는데 민준 총각이 날 살려준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계속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고 있잖아.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밥 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걸요?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생각해보게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며 할머님이 계속해서 식사를 하자고 설득을 했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의 속내를 눈치채게 됐는데요. 할머님은 저와 손녀를 이어줄 생각이신 듯해 보였습니다. 할머님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거든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젊은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러거든. 혹시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라며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할머님께서 어찌나 경청을 하면서 호응을 해주시던지 술술 막힘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할머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돈도 내서 문제야. 근데 우리 나이쯤 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하겠지. 그치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기 마련인 거야.
자네 아버지 사업 잘못됐을 때 친척들이 큰 힘이 됐다며. 네, 특히나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지. 그게 가족인 거야. 그런데 겨우 돈 때문에 그런 소중한 가족을 만들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집안도 민준총각 집안만큼이나 화목한 집안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녀랑 민준총각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결혼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 우선 그냥 밥이나 몇 번 먹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손녀랑 만나봐. 내가 볼 땐 둘이 천생연분이야. 라미 할머님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했고 얼마 뒤 우리는 정말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반년쯤이 지나자 여자친구 아버님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인성도 바르고 참 잘 큰 것 같은데 되도록 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떤가? 네? 결혼식이요? 그래.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우리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저기 그게 사실은 제가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당장 결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힘겹게 대답하는 모습에 여친 아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네. 근데 그게 뭐 대수겠어? 그래도 결혼하려면 남자가 전셋집 정도는 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집을 해와. 자네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건가? 네? 그게 주변에서 다들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형편이 되는 쪽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야. 라며 여친 아버님이 큰 소리로 웃고 있자 옆에 계시던 할머님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우선은 내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맞네요. 그 집 전세 만기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거기에 있는 살림도 다 우리 거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될 거야. 세입자가 잘 들어와서 깨끗하게 잘 썼을 거야. 라며 여친 가족들이 빨리 결혼을 하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했는데요. 할머님 말씀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가족들에게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포를 했다는데 외동딸이다 보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난 날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는 듯하자 어떻게든 연결해주기 위해 가족들이 대거 출동을 했던 거였고요. 결국 얼마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가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는데요. 문득 며칠 전 그때 큰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 생각나서 찾아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히려 차를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